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7일 미국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곳 동부 시간 4시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1시 됐습니다. 한국은 4월 8일 새벽 5시고요. 오늘 미국은 43도로 조금 추웠습니다. 한 6도 정도 되는데 비가 오고 흐리고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굉장히 잘 했죠. 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우가 37,965.35로 0.91%만 하락을 했습니다. 349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은 오전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그때부터 3.31%나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S&P 500도 5,062.25로 0.23%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 4,9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베어마켓이라 그러죠. 20% 이상 떨어지면서 침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10시 이후에 갑자기 치솟고 이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바닥 대비해서 4% 이상 4.39% 올라오면서 잘 끝냈습니다. 오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동안 관세를 연기한다 이런 소문이 잘못 돌으면서 올라왔었는데요. 자, 그거를 백악관하고 CNBC에서 이제 잘못 얘기를 했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다. 자,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들이 그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반전시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중국에 관세 50%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렸지만 결국 다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양전에서 끝났습니다. 15,603.16으로 0.09% 올라갔고요. 오늘 애플하고 테슬라 빼고 빅텍 주식들이 다 반등을 했죠. 애플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견인을 못했지만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 빅텍 위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도 11,80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1800.62 1.45%만 떨어졌고요. 역시나 바닥 대비해서 3.91%나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빅스 오늘 54, 55 근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는 39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자, 55보다는 조금 안정되게 48.32로 6%만 올라가서 자, 끝났습니다. 5년 만에 빅스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죠. 코로나 이후로 가장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 버틴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중간에 트럼프가 관세가 90일 정도 연기될 수 있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바꿨고요. 안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좀 올라왔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 지금 34%의 관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50%의 관세를 4월 9일날 수요일날 매기겠다. 자, 이런 협박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유럽도 오늘 미국 상품에 대해서 몇몇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었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까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여러 CEO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일단은 헤지펀드의 빌 에커만도 나오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 나오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이미 침체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전에 침체장으로 들어가는데 기여를 했던 바이고요. 결국 오늘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6,500에서 5,200으로 이제 내려놨었고요.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도 7,100에서 5,950까지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에버코어, ISI,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너럴 다 이미 최근에 낮춘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5,8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보다는
일단은 높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켄토 피츠제럴드가 나와서 얘기한 게 너무 재밌는데요. 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베어리시하다, 불투명하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세 불투명성이 as a major risk, 큰 위험이다 이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러트닉 장관, 상무부 장관하고 연결이 있는 회사죠. 연결이 있는 회사. 그래서 켄토 피츠제럴드가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무부 장관인 러트닉은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가, 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백악관 자문위원이죠. 피터 나바로는 오늘 베트남의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로 부족하다.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상품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저작권이 위반되고 지금 부가가치세들이 매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도 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요. 나이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크록스도 좀 떨어졌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장 중간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주식시장이, 자 이유는 미국의 스카페센트죠. 헤지펀드 출신 스카페센트가 일본과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이 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토요타도 올라가고요. 일본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다 없앨 것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을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꿨고요. 자, 일단은 쿠글러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미국의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침체였으면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지금 10년물이 4.20으로 21bp 나오는 5.46%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자, 2년물은 3.76으로 9bp 반등하면서 2.64%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만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 팔아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달러 가치도 103.17로 0.40% 올라갔고요. 침체 걱정이 없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하고 채권금리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은 아직 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 64불 39로 1.81% 떨어졌고, 웨스트텍사스 오일 60.97로 1.65% 떨어졌고요.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에는 좀 없어졌는지 2,991불로 금값이 1.44% 떨어지고 오히려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오전에는 5번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5월달 금리 인하가 50% 이상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인데 지금 그럴 필요는 좀 없다. 자, 약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연준의 푸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6월달에 4에서 4.25로 한번 내린다가 63.6%, 그 다음에 7월달에 3.7에서 4%가 59.6%, 그 다음에 9월달에 3.5에서 3.75로 3번 내리겠다고 50.7%, 그 다음에 12월까지 4번 내린다 3.25에서 3.5까지 36.9%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번 대신에 4번 정도만 내리면 되겠다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도 올라갔고 시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고차 가격도 자, 원래는 침체가 오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고차가 0.7% 오히려 떨어졌죠. 자, 이런 것도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피어 앤 그리드는 4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도 극강의 공포 상황이긴 하지만은,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색깔 보시면 올라온 것들이 좀 보이죠. 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2% 올랐죠. 브로드컴 반도체들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존 올랐죠. 이제 메타, 구글 이런 것도 올랐고, 넷플릭스, 자, 곧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것들 자 많이 올랐습니다. 월마트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반등한 주식들이 보이면서 시장에 조금 안심, 안정이 좀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669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4692개 종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3분의 1이 반등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9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일날 CPI 물가 이제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CPI도 나오고 수요일날 연준 의사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구글의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기다리면서 일단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 보이죠. 침체였으면 안 올랐을 텐데, 관세 걱정이 있었으면 안 올랐을 텐데, 그래도 루시드가 7.46% 많이 올랐고요. 인도량이 올라갔죠. 우버도 올라갔고 토요타가 1.15%, 일본과 협상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많이 올라왔죠. 오전에 214불까지 봤는데 233불까지 2.56%만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 쪽에서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죠. 부속품 관련된 거 그만큼 좀 떨어졌고요. 포드 좀 떨어지고 중국차들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어제 중국 항생 지수가 13%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적정 주가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차트 보시면은 오늘 정말 무서웠죠. 오전에는 214불까지 떨어졌는데 217불 정도 지난번 바닥 근처에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강한 지지선이라고 오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잘 했고요. 지금 236불 장 끝나고 더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매도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리테일 쪽에서 잘 들고 있습니다. 38 정도까지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30m를 안 내려가자 거래량도 오늘 좋았습니다. 1억 8천만 주 정도 됐고 지금 어제 대나입스가 목표 주가를 확 낮추면서 550불에서 315불로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크게 설득은 당하지 않았죠. 테슬라 팬들은 잘 들고 갔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생산 비용을 크게 낮췄다, 바닥까지 낮췄다, 이런 소식이 들렸고 테슬라한테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엔솔이 1분기에 실적이 138%나 늘어났다, 수익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관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유럽 쪽에서 FSD 테스트도 하고 있다, 거의 곧 나올 것처럼. 이런 소식도 들렸고 테슬라 기가 텍사스 공장 근처를 이 생태 공원, 생태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나왔습니다. 공장 옆에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계획을 또 발표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유럽과는 조금은 자유무역지대에 좀 관세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고, 킴벌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동생도 나와가지고 지금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영원한 세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좀 반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는 39.49%로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214불에서 커버가 된 게 아닌가. 오늘 깜짝스런 90일 관세 정지로 다들 커버가 됐다가 다시 못 들어온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보시면 반도체에 올라간 것들이 많이 보이죠. 엔비디아가 3.53%나 반등을 했습니다. 오전에 80불대까지 내려갔는데 정말 좋은 줍줍 기회였죠. SMH 2.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도 2.31% 반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64%, 브로드컴 아침에 싸다 그랬는데 154불로 5.37%나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반도체는 이제 관세 말고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지금 당장 관세가 나오진 않았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오늘 랩톤 AI라고 클라우드 쪽에 엔비디아의 GPU를 대파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존이 들고 다닐 수 있는 5G 네트워크, 움직이는 5G 네트워크 이런 거 하면서 엔비디아 또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또 도움을 줬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올라가면 SMCI도 같이 올라가죠. 오늘 SMCI는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고, 자,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좋은 기회가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 전 세계 시총, 자, 엔비디아가 다시 3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1, 2등이 지금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자, 애플은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아서 4.74%나 떨어졌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는 공장을 인디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자, 이런 소문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54% 관세 너무 크죠. 그래서 이미 옮겨가고 있었는데 다 인도 쪽으로 가서 관세를 우회하려고 지금 노력한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오전보다는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AI 테크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들이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달란트에서 또 인터뷰도 봤는데 아이온큐 20불 밑에서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나 올라갔고요. 리게트 11%, 팔란티 5%는 또 올라갔고, QBT라든지 QBTS, 자, 이런 것들도 자, 4%씩 올라갔습니다. 잘 했고요. 양자 컴퓨터, 팔란티어, 비직스, 자, 이런 것들, 코핀, 이몰전 4차 산업, 증강현실 관련된 것들도 조금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자, 다행이고요. 쇼핑 쪽에서는 일단은 자, 월말, 룰루레몬, 베스트바이 이런 것만, 아마존이 오늘 잘 올라갔고 빅텍 위주로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실적 발표가 있는 은행주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이런 것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적 발표입니다. 자, 기다리면서 올라갔고, 자, 헬스케어는 방어주, 자, 노버가 오래간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주들 오늘 또 올라갔죠. 심체 걱정이 좀 없나 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것들 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곧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정모에서, 정모의 라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네.